일본 전체의 코로나19 긴급사태 선포하면 경제손실 717조 원. 2년간 리먼 쇼크 1.5배 충격. 에너홀딩스 금융권의 15조 원 SOS. 도요타 자동차 11조 원 확보 나서. 일본 제철 3만 명 근무 축소. 중소기업 신용보증 신청 쇄도. 극장, 카페, 백화점 등 휴업 이어져 도쿄 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이 확산에 일본 전체에 긴급사태가 선포되는 경우 일본 경제는 2008년 발생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의 1.5배 수준의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야모토 가스히로, 궁분승호, 일본 간사이, 관서, 대명예교수, 이론경제학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가 일본 열도 전역에 발령되는 경우 2년간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63조엔, 약 717조 3,8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마이니치, 매일, 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야모토 명예교수는 일본 전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경우 경제적 타격이 리먼 사태의 약 1.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의 국내 총생산, GDP 수준을 고려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리먼 사태로 2년 동안 일본 GDP의 약 7.6%가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작년 명목 GDP는 약 554조엔이다. 긴급사태가 수도 도쿄도, 동경도에만 발령되는 경우 손실액은 약 11조 3천억엔, 약 128조 6,731억 원이라고 미야모토 명예교수는 추산했다. 일본 주요 기업은 전례 없는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전일본 공수, 에너, 피치 에비에이션 등 항공사를 운영하는 에너홀딩스는 정책금융기관인 일본정책투자은행, DBJ과 민간금융사에 합계 1조 3천억엔, 약 14조 8,031억 원의 융자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매체들이 4일 전했다. 에너홀딩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 운항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앞으로 1년 정도는 경영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처럼 자금 확보에 나섰다. 앞서 도요타 자동차는 미쓰이스미토모, 삼성주, 은행과 미쓰비시, 삼능, UFJ 은행에 각각 5천억엔, 합계 1조엔, 약 11조 3,870억 원, 한도 내의 융자를 보장하는 계약을 요청하는 등 대기업들이 유동성 악화를 우려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주요 8개 자동차 업체가 일본 내 생산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하기로 하는 등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일본 최대 철강업체인 일본제철, 니폰 세이테스은 종업원들의 근무 일수를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전체 종업원의 30% 수준인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달에 이틀 정도 쉬도록 하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 중이다. 일본제철은 고용보험의 일환인 고용조정조성금의 휴업수당으로 임금 감소분을 메꾸는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제철이 종업원의 일시 휴업을 하면 이는 리먼 사태 다음 해인 2009년 4월 이후 11년 만의 일이 된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신청도 쇄도하고 있다. 도쿄 미나토, 항구의 경우 신용보증 인증에 필요한 면담 예약이 앞으로 2달간 가득 찬 상황이라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한 가운데 주요 상업시설의 휴업이 이어지고 있다. 상케이, 상경, 신문에 따르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운영하는 동부는 전국 26개 영화관을 4, 5일 휴업하기로 했고 볼링장 등을 운영하는 라운드원은 전국 매장을 10일까지 닫기로 했다. 노래방 체인 마네키네코, 파친코 업체 마루안, 외식업체 와타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등도 휴업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미쓰코시 이세탄, 3월 이세단, 홀딩스가 수도권 6개 점포를 휴점하기로 하는 등 백화점 업계도 대거 휴업에 들어갔다. 군포 확진자 부부 일가족, 자가격리 중 미술관, 복권방 방문, 종합, 남편은 일주일간, 아내는 엿새간 외출, 자녀는 부모와 동반 외출. 군포시, 부부, 자녀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군포 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경기 군포시 당동에 사는 50대 부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용인의 미술관과 화성의 복권방을 비롯해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시는 4일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27번, 58세 남성, 29번, 53세 여성, 확진자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효사랑 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 5번 확진자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되자 2주간 자가격리됐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검사에서 남편이 확진됐고 이틀 뒤인 3일 아내도 확진돼 2명 모두 성남시 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수차례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포시가 공개한 이들 부부의 역학조사 결과 남편은 14일 자가격리 기간의 7일을, 아내는 6일을 외출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자신의 차를 이용해 동군 포티즈 물류센터를 5일 동안 방문했는데 방문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에는 아내의 차를 이용해 가족 3명이 오후 5시 19분부터 2시간 동안 경기 용인시에 있는 호암미술관을 다녀왔다. 부부의 자가격리 앱상으로는 자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자동차 블랙박스에는 이들이 호암미술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 집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나서 오후 2시 38분, 2시 41분 경기 화성시 발안에 있는 복권방 2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같은 날 오후 7시 10분 양성 판정을 통보받고 밤 10시 구급차로 성남시 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아내는 자가격리 기간 중 6일을 외출했다. 호암미술관 가족 나들이 외에는 주로 당동 주변의 주택가를 방문했다. 도보로 외출한 것으로 추정되나 차를 타고 당정동에 있는 한세대와 당정역을 다녀오기도 했다. 아내의 자가격리 앱상에는 자택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차를 타고 외출한 사실이 자동차 블랙박스와 거주지 주변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아내는 4월 1일 검사 후 2일 오전 11시 재검사를 받기 전 차를 타고 주유소, 당정중학교, 김밥집을 방문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무지개 대림아파트 앞 신한은행 ATM, 당동 우리온마트, 딸만 하차, 당동 혜린감리교회 주차장, 당동 판다팜 등을 다녀왔다. 다음 날인 3일 오전 10시 25분 확진 판정을 받고 성남시 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부부의 딸은 단독으로 외출하지는 않았고 주로 부모 외출 시 동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시 관계자는 부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너무 심하게 여러 곳을 돌아다녀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효사랑 요양원의 첫 확진자였던 85세 여성은 지난달 22일 치료를 받던 고향 명지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 다 떼고 남는 게 없다. 배민 수수료 인상.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식당에 가는 대신 앱으로 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 민족이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은 오히려 수수료 폭탄이라고 항의하고 있는데요. 김세진 기자가 어찌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원시 영통구의 한 중국집.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많습니다.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을 통한 주문이 매출의 30-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해서 주문 1건당 5.8%를 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정액제일 때 내던 수수료는 35만 원 정도. 그런데 바뀐 방식으로 한 달에 낼 돈을 따져보니 약 170만 원으로 무려 140만 원이나 많아졌습니다. 변제동 중식당 운영, 순이익의 몇 프로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한 30% 넘게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 인근의 치킨 배달집은 수수료를 감당하기 벅차아직 이전의 정액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사이에 주문이 60%나 크게 줄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어플에 정액제를 유지하는 가게의 광고를 찾기 힘든 곳에 갖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박태규 치킨 전문점 운영, 우리거, 가게, 노출이 뭐가 잘못됐나 검색해보니까 안 보여. 배민 측은 바뀐 수수료 체계가 연매출 3억 원이 안 되는 영세 업주들에게는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매출이 적은 가게는 매달 일정액을 내는 것보다 매출 발생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영세 업주 상당수는 수수료가 얼마 줄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족발집 운영자, 전체 매출이 3만 원 정도가 이익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반면 배달 건수가 많은 업체는 물론 월 매출액이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소규모 가게도 이전보다 손해라고 자영업자 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달의 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가 합병해 시장을 독점하다 보니 업주들은 다른 배달 앱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변제동 중식당 운영, 사장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바꿔도 우리는 매번 시장을 플랫폼을 배달 앱으로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사실상의 꼼수 가격 인상이며 독과점의 폐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